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Cool shade stunner, yeah, owe it all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아마 이 노래 모르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BTS를 모르면 간첩이 아니라 간첩 말고 마저 알고 있는 가수, 그게 바로 BTS 아닌가 싶은데요. 이 방탄소년단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행사가 오는 14일 열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탄소년단은 알아도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방탄소년단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계신 이지영 한국외대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HK 연구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BTS 국제학술대회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데요. 먼저 어떤 그 행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국외대 세미오시스 연구센터랑 그다음에 저희가 모여있는 BTS 연구 공동체가 있습니다. 네. 예, 함께 주최하는 학술 행사고요. 사실 이번이 같은 이름으로 이어서 열리는 세 번째 학술대회입니다. 1회는 2020년 1월에 영국 런던의 킹스턴 대학교에서 열렸고요. 예. 2회는 코로나 때문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 노스리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국외대에서 개최되는 게 세 번째 이제 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방탄 보유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영국, 미국에서만 열리게 그냥 두면 좀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좀 제대로 열고 싶다. 이런 생각들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작년 여름부터 준비해서 그 이번 주 수요일에 워크샵 세션들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14일에서 16일까지 사흘간 한국외대 여러 공간에서 개최됩니다. 이게 적은 행사가 아닌데요. 네. 예, 연금술사라는 책으로 유명한 파울로 코엘류 작가도 참여한다고 들었어요. BTS하고 네. 어떤 인연이 있는 겁니까? 이 인연이 좀 상당히 여러 해 이어진 인연인데요. 네. 2018년부터 그 파울로 코엘류 작가님이 방탄소년단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셨어요. 예, 어떤 때는 책을 이렇게 전달해서 번역본을 방탄소년단에게 보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온라인에서 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런 사이버 뷸링 같은 것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BTS를 비난하는 이들에게라고 글을 쓰시면서 그들의 영상을 몇 개라도 본다면 마음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옹호를 해주시면서 이 방탄소년단이 부당하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여성 팬이 많은 보이밴드라는 이유로 사실 사람들이 함부로 이런 혐오를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노 작가께서 이제 방탄소년단 편에 함께 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아주 좋은 인연의 시작이었고 그 네. 뒤로도 종종 브라질에서 열리는 그 방탄소년단 콘서트 홍보를 해주시기도 하고 신곡이 나오면 노래 홍보도 해주시기로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번에 기조 강연 맡으셨다고요? 네네네. 어떤 내용으로 강연하실지 살짝 알려주신다면요. 네. 제가 감사하게도 그 영국에서 열렸던 1회에도 기조 발제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도 이제 기조 발제를 맡게 됐는데요. 사실 이 국제학술대회 같은 곳에서 한국 출신의 한국 대학에 이 적을 두고 있는 학자가 기조 발제를 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네. 보통 기조 발제는 백인 남성 학자들이 많이 하곤 하죠. 그런데 이게 감사하게도 제가 2018년에 BTS 예술혁명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BTS 현상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덕분에 기조 발제를 맡게 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된 테마가 코로나19 이후에 도래할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새로운 휴머니티를 이렇게 찾아갈 것인가라는 게 이제 주된 테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를 과거의 삶과의 단절로 뭔가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불합리와 폭력이 축적이 되어서 나타난 어떤 현상인 것인지 네.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요.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밝히면서 이 방탄소년단의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세상에 구현하고 있는 팬덤 아미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새로운 휴머니티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우리가 이들과 함께 찾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구축한 세계를 마치 천체물리학자가 우주를 설명하듯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게 학술적으로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중적인 이렇게 아티스트를 두고 정기학술대회가 특히 국제행사가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K-팝 산업 일반이라든가 네. 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아주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학이라든가 한류 연구라든가 미디어 연구를 하는 곳들에서는 계속 열려오고 있었는데 사실 단일 대중 아티스트에 대해서 한 명만 네. 이렇게 다루는 경우는 매우 흔치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국 리버풀 대학교에서 그 비틀즈 연구라는 학술 저널을 펼쳐내고 있는데 네. 이거 이외에는 사실 이렇게 단일 대중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한 학술 대회나 아니면 학술 저널이 있는 거는 저도 아직은 별로 못 봤죠. 네. 네네. 근데 지금 학술대회 발표하겠다고 지원한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학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입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다 일일이 세봤는데요. 25개국에서 200명이 넘는 분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발표 개수는 대략 한 100개 미만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쉽지만. 예. 그리고 이제 이 발표 하나에 공동 연구로 여러 명이 같이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온오프라인 발표자 참석자 수가 전체가 165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이 학술 대회에 참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그 사전 등록을 한 일반 청중분들이 3일 합계로 350명 정도가 되세요. 그러니까 합치면 지금 거의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이 학술 대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 분들께서는 아니 무슨 대중 가수 가지고 이렇게 공부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석박사 학위 논문들의 숫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연구 논문들의 숫자도 정말 매달 생산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교수님도 어떻게 BTS를 연구 대상으로 보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네. 아미세요? 네, 아미입니다. 그럼 팬심에서 시작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제가 제 연구 분야하고 좀 분야가 달라서 저는 이제 영상 미학, 영화 철학 쪽인데요. 네. 그런데 뉴스에서 이제 방탄소년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들이 그 해외에서 거두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맥락이 굉장히 사회문화적인 어떤 그 변화, 어떤 이런 것들이 아주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게 됐죠.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는 사실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들,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영어 사용하는 백인들이 문화, 정치, 사회, 학문 모든 영역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팝송을 따라 부른다. 이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노래 따라하면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 그 기준점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그게 화폐든 아니면 세계 질서든 학문도 모든 영역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 질서가 최소한 BTS 팬덤에서는 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사실 너무 짜릿하고 흥미로워서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 예. 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아미가 되었죠. 근데 이번 학술대의 주제가 포스트 네. 팬데믹 시대 새로운 휴머니티와의 조우 네.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포스트 팬데믹 시대하고 BTS 그리고 휴머니티 이거 어떤 네. 관련이 있습니까? 아, 네. 참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들이 먼저 무너져 내리게 된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전과 다른 어떤 새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뉴노멀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런 방식으로 보는 관점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도대체 이 현재 위기를 어떻게 직면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즉 만들어가야 되는 어떤 미래, 이게 BTS의 최근 신곡 제목이 Yet to Come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네. 이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그동안 축적되어 온 현재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면하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들은 지난번 유엔에서도 의제로 삼았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하고 네.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흥미로운 게 전 세계에서 이 아미들 같은 경우는 팬덤은 방탄을 좋아하고 응원하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런 실천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이 코로나 시기의 진짜 위기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천하고 있었던 그 아미 행동가들에게서 그들의 실천에 대해서 직접 들으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과연 찾아야 하는 새로운 휴머니티라고 하는 건 어쩌면 낡은 것이지만 진정 새로운 것일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포커스 세션이라고 이제 14일에 있는데요. 이 아미 활동가들을 직접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이제 소개를 해주실 건데, 네.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 이 농인들의 접근성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 농인 아미인 한국농아동교육연구소의 대표 안정선 선생님이 이 발표를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연사는 아마존이 몇 년 전에 화재로 불탔던 일 아마 기억하실 텐데,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브라질 아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환경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환경에 네네.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사실 정치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은데 우리의 이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가라고 이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젊은 층의 투표가 부족해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표 독려 운동을 하고 있는 브라질의 아미 헬프 더 플래닛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오늘 네. 학술 행사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네. 환상이 켜지니까요. 일단 학술 행사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BTS가 당분간 단체 활동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를 세계에 던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단체 활동 중단이라기보다는 네. 개인 활동에 중점을 둔 단체 활동 병행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중단은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 각자가 인간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함께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혹은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는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예. 사실 방탄소년단은 늘 예상을 뛰어넘는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정말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예, 어떤 식으로 어떤 활동을 이후에 펼쳐가게 될지는 사실 저도 모르고요. 네, 그래서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짧다. 정말 할 얘기가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국제학술행사 잘 무사히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한국외대 HK 연구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거 뽑아오셨습니까? 네, 지난주랑 다르게 이번 주에는 온라인상에서 연애, 스포츠 이런 우리 일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뽑혔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에서는 좀 코로나를 극복하는 모습에 가까운 한 주였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많아지고 있어서 좀 걱정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위 분야가 연애 분야고요. 네. 연애에서도 영화의 카테고리입니다. 키워드는 레드카펫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 어떤 영화제들을 못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레드카펫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장르 영화 축제로 자리 잡은 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지난 7일에 개막을 했고요. 2년 동안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비대면 행사 위주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3년 만에 이제 제대로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49개국의 268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만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까지 함께 적극 활용된다고 합니다. 영화제 슬로건이 재밌어요. 예. 이상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슬로건. 이상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들, 예를 들면은 어떤 매니아층만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서 좀 이렇게 즐겁게 이상하더라도 우리가 괜찮다라는 어떤 슬로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슬로건에 조금 좀 어울린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참 이게 특이하다고 해야 될지 7월에 열려서 이제 폭염과 변덕스러운 날씨가 있다 보니까 개막식도 폭우 속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행사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자리를 또 이제 지켜줬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의 영화제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퍼레이드나 물총싸움 같은 것도 한대는데 또 이후에 이제 10월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국제영화제도 이제 과거처럼 이제 오프라인으로 열릴 상황이긴 해서요. 불안한 일상 회복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화제가 속속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조금 더 안정되어서 네. 부산국제영화제 축제같이 좀 열리는 모습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화 분야에서 또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토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온 건데요. 이제 마블의 어떤 브랜드 중에 하나죠. 이제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토르 영화가 나왔는데 이번에 개봉 첫 주말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주말 사흘간 이 영화에만 118만 4,51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영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제 탑건 매버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예. 누적 관객 수 465만. 또 헤어질 결심 이제 박찬욱 감독의 수상작이죠. 20만 명 이상을 모아서 총 88만 명이 지금까지 봤는데 이런 숫자만 보더라도 이제 과거에 한창 이제 우리가 영화관 많이 갈 때 그 정도 이제 숫자가 거의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올 첫 천만 영화인 범죄도시 2도 누적 관객이 1,258만 명을 넘어섰고 이번 주말에만 극장을 찾은 전체 관객 수가 241만 9,239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네. 그 전주인 197만 명보다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극장에도 돌아오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들도 이제 이른바 블록버스터 명작들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어떤 개봉들이 밀리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전 세계적으로 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화 중에 혹시 영화관 가서 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탑건을 지금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와이프를 엄청 꼬시고 있어요. 혼자 가기 싫어가지고. 저는 본 영화가 있는데. 뭐 보셨나요? 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보죠. 네. 자, 2위 주제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는 스포츠 분야고요. 키워드는 입국입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 토트넘이 드디어 이제 방한을 한 것이죠. 한국에 이제 입국을 한 것인데요. 지난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이 토트넘 선수들이
이제 훈련 모습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오픈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건데 토트넘 선수들이 이제 10일 날 입국하자마자 고향 종합 운동장에서 간단히 몸을 풀었고 예. 그리고 11일에는 어떤 이제 그 자신들의 훈련 모습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막 응원도 하니까 되게 웃고 즐기다가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니까 거의 뭐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게 뭐 언론에서도 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1시간 이상 또 이제 원래 오픈 트레이닝이 1시간 정도만 보여주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1시간 55분 그리고 거의 2시간 정도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팬 서비스도 굉장히 좋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훈련에 앞서서 어린이 축구 팬을 만나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9세에서 12세 어린이 44명을 대상으로 토트넘의 그 풋볼 디벨롭먼트 소속의 이제 코치들이 나와서 이제 토트넘에서 하는 유스 클리닉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클리닉을 또 50분 동안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이제 13일이죠. 내일 이제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1차전을 치르고요. 또 4월 16일에 오후 8시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비야와 2차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실은 저희 집이 이제 월드컵 경기장 바로 앞인데 그래요? 오늘도 벌써 막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분들께서 도대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관심 때문에 벌써 좀 시끌시끌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월드컵 경기장 가보셨어요? 저 월드컵 경기장 저희 집 바로 앞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 가서 경기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이제 FC 서울 축구를 이제 종종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자꾸 이렇게 청문회처럼 자꾸 물어보시네요. 저 축구를 잘 보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축구 키워드 하나 있는데 수원 FC라고 최근에 이승우 선수가 이제 다시 한국에 복귀를 해서 아주 지금 화제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원 FC라는 키워드가 나온 이유가 11일에 동아시안컵에 나설 남자 국가대표팀 명단 26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피파 의무 차출 경기가 아니라서 유럽파 선수들이 없고 젊은 피들이 많이 뽑혀서 새로 뽑힌 선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이승우 선수는 이번에 벤투호에 승선하지 못했고 이제 같은 수원 FC인데 지난해 수원 FC에서 프로 데뷔를 한 이기영 그러니까 미드필더인 이기혁 선수는 오히려 팀에서 주전이 아닌데도 이번에 또 국대로도 이제 파격적으로 선발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과연 향후에 있을 어떠한 그 국제전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관심들도 상당히 뜨거워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도 우리 잘 몰랐던 선수도 발탁해가지고 그렇죠. 월드스타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자, 3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3위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역시 아베입니다. 이제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이제 유세종의 총을 맞고 이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이야기들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의 애도를 표현하는 모습들 심지어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일본과 줄곧 대립하고 있었음에도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상실을 견뎌낼 힘과 용기를 찾기 기원한다. 뭐 이런 조의를 표현하기도 했고요. 네. 우리는 정부도 이전보다 조문단의 격을 높여서 파견하기로 했는데 양국의 이제 고위급 교류가 멈춰진 상태에서 예정이 없던 이른바 조문 외교의 장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경색된 한일 관계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에 대한 계기에 대한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치 키워드 하나 정지라는 키워드죠. 네. 당대표 중징계 사태를 만든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했고요. 또 이제 지금 정지를 맞은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맹 사흘 만인 11일에 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 동료 글을 게재하면서 화제가 됐던 뭐 이런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4위 주제는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는 외국인입니다. 이게 어떤 건가 봤더니 네. 정부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전국 4개 군 지역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농가들이 뭐 예를 들면 있는 농산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지난 2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을 못했는데 네. 이번에는 올해 전국 4개 동천 지역에서 시범 도입을 어떤 걸 했냐면 외국인 근로자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정해진 임금의 초과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또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화해서 숙식 문제도 더 자치단체가 맡아줍니다. 네. 그리고 또 교통비나 보험료 같은 소소한 농가 부담도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숙소나 아니면 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뭐 국제 알바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걸 위해서 괴산군에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지금까지 총 129명 이 지금 입국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캄보디아와 MOU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뭐 정읍시 같은 경우도 필리핀과 MOU를 맺는 이런 식의 형태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속적으로 이런 그 농번기에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5회 주제는요? 5위는 생활 분야고요. 키워드는 물놀이인데 이 물놀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역시 이제 3년 만에 문을 연 동해안 해수욕장이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인파가 몰리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예. 지난 이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해수욕장 전면 개장한 강릉, 양양, 소초 지역의 39곳의 해수욕장 방문객이 24만 2,702명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뜨거운 날씨지만 해수욕을 즐기는 모습들 그리고 또 도내 주요 명산들에도 산행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놀이와 관련돼서 아폴로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네. 아시겠지만 아폴로 눈병이라는 것이 이제 여름철에 네. 좀 불게 되잖아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한 1, 2년 정도 야외 활동 안 해가지고 없다가 다시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퀴즈를 드려보면 아폴로 눈병이 왜 아폴로인지 아세요? 그러게요. 네, 전혀 생각을 못하셨죠. 예, 아폴로 눈병이 아폴로인 이유가 참 흥미로운데 아폴로 눈병이 처음 보고된 게 1969년 7월 20일이래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계속적으로 좀 드러나서 아폴로 11호가 착륙할 때랑 비슷한 시기에 눈병이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아폴로 눈병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네. 물놀이와 관련한 키워드가 또 있다고요? 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이제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파트 공용 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서 풀장을 설치해서 논란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미끄럼틀 높이가 1층 창문보다 높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철거해라라고 관리사무소가 명령을 했는데도 6시까지 물놀이 하겠다. 그래서 7시나 돼서나 철거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 커뮤니티에서 반발을 했는데 그 반발에서 이제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과를 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욕심이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슈이수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낮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은 30에서 150mm,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경남권과 제주도는 10에서 60mm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광주 24도 등 전국이 20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3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고 내일 중부 서해안에는